네,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하고요. 제 옆에는 최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영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주말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주말에 콘서트를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왔습니다. 네, 네. 귀 호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 콘서트였나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가수 어반자카파 아.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네. 이제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추억이 되셨군요. 네, 네. 그분들이 꼭 네. 저희 한겨레 라이브, 네. 기자실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네. 노래를 부르셨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네, 네. 이 기회에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부탁해 보시죠. 네, 어반자카파 분들이 저희 한겨레 편집국에 오시면 너무나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면 꼭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저희 레인보우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소개를 해드릴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무역 마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본에 네. 경고를 했죠. 네, 네. 이 발언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래는 양자회담만 하겠다, 대통령과 뭐 영수회담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향적으로 5당 대표 회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세 번째는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세월호 배 한 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말을 했죠. 이 막말 논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반성 없는 경찰 남대문 하인리라고 불린다고 했던 그 경찰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해드리면서 레인보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겨레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리면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한일 무역 마찰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에요. 무슨 발언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은 애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인사 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뭐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 이전에도 최근에 이제 발언들을 쭉 해왔는데 어떻게 발언의 수위가 조금 변화가 되어 왔는지 최민영 기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수출 통제에 대해서 최근에 발언한 내용을 보면 네. 그 일본을 향한 메시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지난 8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 이때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분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만났던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수위가 높아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오늘 더 수위가 높아진 거죠? 네네. 그러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하면서 일본의 조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일본의 대응을 보면은 참 근거 없이 이렇게 뭐 수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관련해서 오늘치 한겨레 일면에 나온 기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무기재료 수출 통제 그러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근거로 내세우는 게 그 캐치홀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캐치홀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한겨레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사실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기사였던 거죠. 캐치홀이라는 게 뭐냐면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서 통제하려는 제도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수출 품목의 최종 용도 그리고 사용자를 파악해서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재래식 무기 관련된 수출을 할 때는 보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 취약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근거 없는 트집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어쨌든 이 대통령 발언 그다음에 이 기사 관련해가지고 댓글은 좀 어땠나요? 댓글은 일단 좀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경제 조치를 좀 근거 없이 이어오고 있다면서 일본에 비판적인 분들이 계셨는데 네. 이분들은 뭐 일본과 단교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경제가 후퇴하더라도 일본과 맺은 모든 협정을 취소해야 된다. 모든 협정을 취소해야 된다. 네네. 좀 강력하신 분들이네요. 네네.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네.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불매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보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네. 내시는 재밌는 분들. 애니메이션 많은데. 네, 네, 이런 그렇군요.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거다라는 네. 그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비판하시는 네, 거죠? 이분들은 진짜로 일본 피해가 더 큰 게 맞냐라는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일본이 더 손해가 맞다 하더라도 우리 손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걸 테니까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의 댓글을 다신 분들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고 반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뭐 국제사회의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일본에서 수출해왔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일본도 사실은 손해 보는 거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겨레 두 번째 기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얘기를 해왔죠. 그동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야 5당 회담을 거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뭐 맞는 얘긴데요. 어쨌든 청와대도 뭐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던 거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 뭐 거부할 필요 없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치 한겨레 사설에서 이런 황교안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사설이 실리기도 했는데 네. 사설 내용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 사설에서는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네. 대해서 좀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뭐라고 올렸죠? 네, 이때 황 대표가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 있는 한일 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라면서 예고된 참사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네. 일이 터진 후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썼는데 네. 이러한 내용이 이 현재의 무역 갈등의 본질적인 이유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집착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사에 집착한다는 표현이 과연 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과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건 좀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관련해서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댓글은 일단 황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내던 시기에 위안부 협상이 처리됐던 일을 네, 떠올리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 역사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발생된 것처럼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현 정부한테 몰아붙이는 걸 보면 이 나라의 진정한 보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네.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자기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유한국당이 또 세 번째 기사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좀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또 나왔습니다. 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막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을 물리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미경 위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낫다고 하더라.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겼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뭐 이어서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본인이 치운 게 맞고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우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계속 막말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세월호를 이용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막말을 하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관련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은폐하고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박근혜 전 정부였고 그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많은데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네네. 좀 이 발언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도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정미경 위원 딴에는 뭐 나름대로는 뭐 풍자나 패러디를 한다라고 네네. 한 말일 텐데 사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배우기로는 이 풍자나 패러디는 그 대상이 되게 힘이 센 대상을 비틀었을 때 그렇죠. 재미가 있고 의미가 네. 커진다고 다 배웠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참사를 네. 그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댓글들은 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 의원을 향해서 분노하는 댓글이 다수였는데 네. 세월호라는 비극을 희화하다니 제정신이냐, 네.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는 소리다라는 그렇죠.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유가족들이 느끼기는 얼마나 좀 그렇죠.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앞으로 이런 발언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 번째 기사 소개 마치고요. 마지막 기사, 의미 있는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남대문의 하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인리가 아니라 아이히만. 아이히만? 네. 죄송합니다. 아까 발언은 취소하고 아이히만. 네, 아이히만이 그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아무튼 이분은 누구냐면은 2012년에서 2013년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농성이 있었는데 그때 해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경찰력을 행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다라고 알려진 분 최성영 당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인데요. 이분이 오늘 금천 경찰서장에 취임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경찰이 여전히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것들을 보면 이렇게 사진도 막 나오는 거 보면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입을 막 틀어막고 막 이렇게 밀고 이런 사진도 있던데 그렇죠. 그동안 어떤 행태들을 좀 저질러 왔던 건가요? 네. 이때 최 총경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13년까지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대한문 앞에서 진행됐던 쌍용차 해고자들의 농성 현장을 관리를 했었죠. 네. 근데 이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서 시민들의 집회를 마구잡이로 해산시키거나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등 하는 방식으로 이 집회를 방해해서 당시에 네. 별명이 남대문 아이히만과 더불어서 대한문 대통령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같은 그 진압이 법원도 위법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난 그렇죠. 2017년 2월에는 국가와 최 총경이 원고들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라.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네네. 판결을 한 거네요. 네, 판결을 했고 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경찰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 총경은 2014년 1월에 총경으로 승진을 했고 같은 해 충북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 그리고 2015년에는 충북보훈서장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장 그리고 2017년에는 경기구리서장 이렇게 거치면서 승승장구를 했다라는 네. 거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들을 역임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금천서장으로 발령이 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인권 침해를 당한 노동자들 네. 그때 이제 시위를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런 분들은 도대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경찰서장으로 발령내는 게 맞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좀 관련해서도 이거를 네. 비판하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경찰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했던 사람이 승진을 하는 사례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반복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인 네. 게 그러니까 과거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좀 추적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레인보우에서 소개해드릴 뉴스 다 끝났는데요. 그럼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 재미있는 댓글들이 나왔나요? 어... 일단은 랜드 저스티스 가드님, 네. 까꿍 도리도리 잼잼 송채경화 기자님. 이거 무슨 뜻인지 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네. 네. 그리고 조은님, 네, 황교안 국제행사 자리에서 졸아. 오늘 졸았다고 사진 떴던데요. 신문 기사에. 네. 네. 일부러 조신 건 아니겠죠. 네, 네, 네. 이렇게 좀 약간 그럴 여러 것 가지 같습니다.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국제행사에서 좀 약간 조는 건 좀 창피한 일이니까 네. 좀 자제해달라.
라는 발언을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때 정미경 최고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말을 네. 이 발언에 대해서 네. 못 들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오늘도 아디름님, 나상일님, 하월님 등등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레인보우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바로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